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주차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주차 프레젠테이션도 멋지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의 메모리란 인종치와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유치장인 나비치를 연구 유치장인 치은세계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한 속에 넣고 소포는 한 첨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지치 제작을 위한 메모 준비에서는 상학과 화학을 상황과 화학을 메모하기 전에 상황과 화학을 생각해서 메모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메모를 하기 위해 원더컵 부분이 없게 하고 속보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메모의 목적은 유치장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인형을 만드는 데 있고 1차 메모할 때에는 언더컷이 없게 메모해야 되고 메모하기 전에는 무대를 물속에다가 침수시키고 메모하면은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교합면이 1mm 정도 올라오게 목표를 잡아주고 화음에 속도를 담아주는 멈춘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 사진이고요. 보일 아우 왁스로 내놓쳐주는 사진이겠습니다. 입지상 레진 전입에는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이 있습니다. 매물점 준비에서 매물점 준비 단계에서 교합면 인리 형성은 레진상 위치는 온전 과정에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성된 초미치의 교합 조정을 위해 교합기에 재부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온성된 위치를 모형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모형이 파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 전에 교합면 인기를 미리 체득해두면 레진 위치를 교합기에 부착할 때 나비치를 부착했을 때와 동일한 위치를 재부착하기 편해지고 이와 같이 레진 온성의 위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이유는 온성 과정 중에 발생한 교합간섭 부위를 선택 숙제에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합기 하부부의 리먼 등을 고정시키고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한 속도가 흘러가지 않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해 줍니다.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교합기의 하부 구조에 부착된 화학 모형을 제거하고 모형 지지대를 고정시키는데 이때 교합기는 100% 운동만 허용한 상태에서 저위치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모형 지지대 위에 교합면 인기를 형성할 경속부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왁스로 테두리를 형성하고 경속부를 주입시켜줍니다. 경속부가 강화되기 전에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한 나비치의 교합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기력 상태로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며 이때 교합면 인기의 깊이는 전치부와 북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게 합니다. 교합면 인기 부위에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치아의 교합면 부위는 붓으로 경속부를 덮은 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기력 상태의 교합면 인기를 교합면 인기를 체득하여 경속부가 완전히 강화될 때까지 저위치 유도피는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속부가 강화되면 교합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있는 1mm 정도가 되도록 가행 부분을 주먹으로 섭지해주면 됩니다.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양을 분리해서는 교합기로부터 상하항 모양 복잡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양 복잡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양 사이에 석고 스퍼툴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하는데 내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나비치상 배면부와 모양을 왁스로 완전히 봉합하여 메모 시 위치상 내부로 석고 매물제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양 사이의 석고를 나이프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하는데 이때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 준비에서는 함은 나비치를 매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잔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크게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함, 주입성형용 함이 있습니다. 가압성형법, 주입성형법에 의한 매몰은 또 석고 또는 공석고로 하며 유입성형법 함에 의한 매몰은 주로 아가 또는 실리콘으로 하게 됩니다. 가압성형용 함은 위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이 분말과 액에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것인데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압력을 가해줘서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가압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나비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 단계가 되면 이렇게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서 함 내부로 레진을 전입하게 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입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으며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함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은 자가중합 레진은 한쪽의 음영에 흘러서 전입을 합니다. 주입성형용 함은 이것도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나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고 나비치 매몰은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열중합 레진이 함 속에 음영에 전입할 때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을 이용합니다. 레진을 중합하는 방법에는
습식 중합 방식과 건식 중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으로는 가압 성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으로는 하나오 에지트로 타입이 있는데 그것의 구성 부분은 플라스크, 리드, 디스크, 상압, 하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압과 하함이 나누어져 있고 이 부분에는 플라스크 안에 구리 넘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넘버 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면 제대로 낀다고 해도 제대로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넘버 번호를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상압용과 하함용인데 상압용 함에서 보시면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함용 함에는 사선으로 올라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 확인에서는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놓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이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만약에 모형 비저브가 너무 크면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속보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모형의 측면을 제작할 때 나비치의 변형부가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하고 속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의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함과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의 전체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가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입지상 내지는 장입할 때 가해진 압력에 의해 강성구가 매몰재가 파절되고 인공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모형이 너무 높으면 모형 밑면을 모형 삭제기로 삭제하여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모형 밑면에 있는 인덱스나 그루브의 형성은 손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모형의 밑면에 있는 인덱스나 그루브가 손상되면 내진인 경우 규합 조정을 위해 모형을 규합기에 재부착하기 어렵고 나중에 상함과 하함을 분리할 때 모형 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형의 렛지의 높이가 하함의 테두리와 높이와 같도록 위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형의 모래 흡수에는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실온에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키는데 그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속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기 위함인데 이때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게 되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모형을 물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분리제 독보에서
모형 표면의 분리제, 도포,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세린 등 속고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이때 분리제를 잘 도포하여 매몰해야 하고, 중압 후 충치가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섞고 매몰제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 교합기 재부착이 용이합니다.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세린 등 섞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 보시게 될 사진은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게 하게 되어 모형에 매몰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형에 압착할 때 겹치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분리제 도포에서 현 내면의 분리제 도포입니다. 함의 내면에는 바세린 아주 얇게 도포합니다. 만약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에 침을 형성하면 왁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하여 후에 입지성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직고 매몰제가 퍼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비치의 매몰에서 1단계 매몰에는 치은 형성이 끝나면 나비치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즉시 매몰하여야 하며 나비치의 매몰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매몰합니다. 첫 번째로 1단계 매몰에서는 상악 모형은 하악 전치부가 신축으로 경사되어 있어 절단면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하고, 가급적으로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으나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함을 분리할 때 힐 후방의 석고 매몰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제로 롤러바웃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매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암의 상부와 인공치아 교합면의 간격이 6mm 이상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때 간격이 부족하면 레진을 전입할 때 압력에 의해 이 부위의 경직고가 매몰제가 파손되어 치아에 변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암을 반쯤 채우고 모양을 정한 뒤에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을 중앙에 나비치를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엣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속보는 스커틀러로 제거하고 속보의 표면을 평탄하도록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속보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속보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언더컷 작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1단계 매몰제 표면에 함몰 부위가 있을 경우 상안과 하안이 잘 분리되지 않는 원인이 되며 모형의 가장자리와 나비치에 도는 부는 반드시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 A번 사진을 보시면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와 하안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1단계 매몰을 한 다음에 보통 속보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이렇게 물에 젖은 손으로 손가락과 표면을 문질러 언더컷 옆으로 해줘야 하고 상악 모형, 이 사진은 상악 모형의 심축 점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악을 분리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밀어 경사시켜 매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화학 모형을 매몰할 때는 고유 용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통 속보체와 블로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고유 용기 부위에 언더컷이 존재하면 매몰이 끝나고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하을 분리할 때 고유 용기 부분의 모형이 파절될 수 있습니다. 나비체 매몰에서 2단계에는 하안의 보통 속보가 경화되며 왁스를 제거할 때 하안 분리가 용이되도록 속보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속보 매몰제 표면에 도포하는데 만약 속보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안과 하안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비체의 왁스 표면에 표면 정면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속보를 다시 혼합해서 큰 곳으로 인공치와 치은 형성 부위의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해줘야 하고 상안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쪽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해야 하고 보통 속보를 상안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합니다. 인공치의 교합면에 묻은 보통 속보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주고 부치 부위의 교합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켜 인공치아의 혀의 안쪽 이 부분을 노출시켜 치아의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상방으로 감싸주도록 속보의 면을 형성해 줍니다. 보통 속보가 경화되면 교합면에 남아있는 잔류 속보는 기록도를 이용하여 제거해주고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속보 표면에 다시 속보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치 매몰에서 3단계 매몰입니다. 경속보를 혼합하여 상안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속보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여분의 경속보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속보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지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메모리 끝나면 뚜껑에 구멍 물을 넘쳐 나온 여분의 속보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변속보에 팽창을 넣고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두입니다. 메모리 다 끝나고 나서 왁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왁스 제거는 메모랑 경속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함을 분리하여 함 속에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치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함을 온수에 담가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하함을 분리시켜 왁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60에서 70도 온수에 5분에서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왁스를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으며 100도의 끓는 물 속에서는 약 3-4분 담가두기도 하지만 이때는 왁스가 액상으로 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레진 운송기로부터 함을 꺼내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홈에 꿀이나 석고 조각돌을 넣고 가볍게 들어올려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켜줍니다. 분리시킬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 되죠. 레진의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1.1배야. 이 분말량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음영 속이나 인공치암이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해줍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주먹도로 제거하여 레진을 전입 시 파절되어 레진 내부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해줘야 합니다. 음영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입상, 후연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수행한 후 분리제를 붓고 할 준비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입지상 후연폐쇄입니다. 입지상 후연폐쇄는 상하 입지 후연 부위에 윤활 유지를 위한 폐쇄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영구계와 경구계의 경계 부위를 따라 왼쪽 책상의 생리적 허용 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체득 시 입지상 후연부에 있는 왼쪽직선의 압박을 가하고 특수 재료를 쌓아주거나 모양상에서 폐쇄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후연 폐쇄를 해줘야 합니다. 입지상 후연 폐쇄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상하 구치의 음압을 향상시켜 입지의 유지력을 증정시키고 두 번째로는 입지의 중화 수축이나 경솔성의 주요 수축을 보상하고 특히 레진 입지상에서는 중압 시의 수축 변형을 그 부위가 짧아지거나 전방에서 뜨는 경우가 많아 더욱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형을 다중질할 때 후연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지상 후연 부위의 연범면을 삭제하여 구조면과 동일한 성능이 되게 함으로써 이물감을 줄여들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형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펫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어,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원만하면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지상 후면 표시를 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 후면 폐쇄를 형성해주는 계획이고요. 다음은 레진 분리제 극도입니다. 중합되기 전에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속도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음과 모형 표면의 방수 처리가 되도록 레진 분리제를 해야 합니다. 두 종류 크기의 붓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붓은 분리제 인공 치아 기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큰 붓은 글루의 모형과 섞어 운영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입상자 모형을 지금 실링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점 단계에서 메모리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음은 분리제를 보여줍니다. 모형 중앙에 놔두고 앞면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화면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같은 넘버링이 되어 있는 화면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1차에서 부품속도가 원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모형을 눌러서 주변에 흘러나온 석고를 스파츌라로 제거해줍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치아가 입지상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언더컷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처음 경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려나온 석고를 제거해주고 처음 포기 경화가 되는 시점에서 흐르는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물놀이가 되는 곳은 이제 어딘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입천으로 하기 전에 바세린을 덮어줍니다. 입천으로 하기 전에 인공지 시야 사이사이에 램블렛을 분리해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램블렛을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나의
속고가 같게 되면 속고를 넣어줍니다. 플라스틱 뚜껑을 닫아줍니다. 흘러나온 속고를 흐르는 제거하고 속고가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를 부어줍니다. 속고가 강화되면 클램프에서 빼줍니다. 다음 습증을 이용해서 왁스를 연화시켜줍니다. 다음 상어가 하얀을 굴려줍니다. 일단 언더컷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빼줘야 합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메쉬를 체크해주고 싶죠. 다음 왁스를 하는 건데 왁스를 모두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습증을 이용하여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매물의 전당 마지막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교습반 영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자가 교육자를 강의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으면서도 참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10주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